예, 이번 주 대한민국 살인 사건 223회 되겠습니다. 아유, 빨리빨리 가네요. 요즘. 예, 요거는 뭐 아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거의 아는 사건이에요. 예. 가지산 예. 여대생 피살 사건. 예, 유명해요. 뭐 이거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 어떻게 저도 보면. 유명했어요. 근데 이제 진짜 오랜만에 우리가 또 하는 것 같은데. 네. 아마 이 방송이 나가고 있을 때는 제가 없겠네요, 그죠? 뭐 낙타 타고 계시겠죠? 낙타? 낙타 안 타요? 낙타 안 타세요? 낙타 타나? 타죠. 관광 코스로 가시면. 뭐 메르스증 뭐 메르스 아이, 그런 거 없어요. 다 뭐 타요. 그런 것도 예. 있고. 그 꼭 타세요. 에이,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나 저 높이 올라가는 울렁증 알잖아요. 고소공포증. 에휴, 키도 크신데 뭘. 그건 안 돼요. 오늘 가지산 여대생 피살 사건 223회로 네.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 사건이 발생한 거는 2004년 2월 8일이니까 네, 한 20년 이즈음이네요. 네, 그죠? 예, 지금 20년 즈음이네. 돼가네요. 예. 14시 30분경에 네. 그러니까 오후 2시 반경에 울산 울주군 상북면 소재에 있는 해발이 그게 뭐 가지산이 1241m 높네요. 네, 높아요. 가지산. 높은 산이네, 네, 가지산이. 네, 예. 그 가지산에서 여성의 시신을 보았다는 신고 전화를 누가 112로 네. 해요. 예.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네. 대구 산다는 사람이에요. 아, 대구에 살고 있다는 남성인데 네. 자기가 그 가지산 휴게소 근처 도로 밑 그 비탈길에서 네. 시체 봤다. 도로 시체 기타 봤다. 옆에서요. 예, 이제 거기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지산 중턱 예. 울밀국도 인근이라고 그래요. 네. 울밀국도. 네. 뭐 현재는 24번 국도라고 그러는데 2008년 이후부터는 네. 24번 국도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뭐 여긴 내가 잘 모르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대체로 이렇게 뭐 시체 봤다 이렇게 하면은 와서 진술해 주잖아요. 그렇죠. 와서 해줘야죠. 자세히 좀 예, 얘기해 주세요. 예. 그런데 나 전화로만 얘기할게요. 나 아까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이런 거 싫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화번호도 안 알려줘요. 그죠? 뭐 지금 같으면 뭐 역추적에서 할 수 있지만 또 이건 범죄자가 아니까 역추적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 신고만 한 거예요, 그냥. 예, 그냥 112로 그거 신고만 하고 전화 딱 끊어버린 거예요. 네. 근데 염 교수님 2004년 2월 8일 하니까 딱 생각나는 거 저는 바로 있더라고요. 뭐예요? 그 2004년도가 저한테는 악몽의 시간이었거든요. 아, 포천. 예. 어. 포천 여중생 매니큐어 살인 사건이 예. 2003년 11월 5일 날 나가지고 2004년도에 1월 28일인가 우리가 시신 찾았거든요. 아. 94일 만에. 예. 그때 제정신 아닐 때예요. 아, 이때 비상 걸렸 그 시기에 이제 또 저쪽 그 울산 쪽에서는 예. 이런 사건이 터진 겁니다. 원양에서. 예, 이게 터진 거예요. 예. 거기 언양이라고 그러대요. 예, 언양이에요, 언양. 언양. 예. 그러니까 이 신고 받고 언양 지구대 직원들이 출동한 거죠. 언양 지구대 직원들이 일단은 이제 그 현장 가봐야 되니까. 네, 네. 그 사람이 아마 이제 전화상으로는 그 가지산 중턱의 울밀국도 인근인데 어느 지점까지 몇 미터 올라가서 어디를 내려다 보면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겠죠, 신고를.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간 거예요. 네. 그 현장에 도착해서 이 산비탈 아래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경찰관들이 쳐다보니까 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이 등을 보인 채 엎어져 있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등을 보니까 검은 옷 엎어져 있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와. 근데 그 장소가 아주 수풀이 무성하고 예. 비탈길이라서 이거 일부러 이렇게 막 내려가지 않으면 네. 그 자리까지 갈 수가 없는 그 지점이래요. 아, 완전 해진되구나. 짐작컨대 아마 위에서 굴렸거나 떨어뜨려서 떨어진 것 같이 보여요. 사람 그죠? 접근이 어렵다는 얘기네.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예. 일부러 안 들어가면 그 장소에 사람이 머물 수 없는 장소더라. 네, 이렇게 네. 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경찰관들은 그 당시에 그거 보고 얼핏 그런 생각한 것 같아요. 그냥 술 마시다가 동사한 사람, 아. 얼어 죽은 사람 아닐까 이 정도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 그런데 이제 가봐야 할 거 아니야. 네, 내려가야죠. 이제 엄청 툴툴거리면서 내려갔을 거예요. 안 봐도 알아요. 보여요. 아. 예, 아마 조심스러우면 이제 뭐 등산화 같은 거 신고 가지도 않았을 거고 보나마나 예. 근무복 입고 내려갔을 텐데 예. 그래서 우리 직원 저도 이런 경험이 많거든요. 바보같이 그 신고 받으면 그냥 그 장소 얘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현재 상태에서 물론 형사들은 운동화 신고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어떤 경우는 등산화 신고 가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구두 신고. 근데 구두 신고 가고 아이고. 구두 뒤축 빠져가지고 절뚝절뚝하고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아마 이제 그렇게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까지 헤치면서 어렵게 접근을 해가지고 보니까 이거 여성이네. 뜻밖의. 여성이에요. 예, 뜻밖의 여성인데 머리가 길고 치마를 입은 여성이었던 거예요. 100%네. 응? 어떻게? 자,
이 장소는 차량이 잘 통행하지 않는 곳이고요. 네. 구도로변 그러니까 옛날 도로변으로부터 네. 한 10 높이의 낭떠러지래요 거기가. 그러니까 사람 가기가 어렵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예. 이제 이런 곳에 여성이 죽어 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뭐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거.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이제 시신부터 살펴봤어요. 예. 시신을 봤더니 예. 20대 여반, 2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20대 초반이고. 이건 노숙자 거리에서 한참 벗어나요. 예. 그다음에 콘크리트 덩이에 걸려 있더래요. 콘크리트 덩이. 던진 것 같은 느낌 들고요. 던진 느낌이 오네요. 교수님. 그다음에 시체 위에는 눈이 살짝 덮여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좀 됐다는 얘기죠. 그것도 있고 이제 교수님 그 산에 눈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바람 불어서 바람으로 날려갖고 이렇게 덮이는 낮은 경우도 식으로 있고. 경우도 근데 있더라고요. 요건 굉장히 중요해요. 무지 중요해요. 네. 눈이 산에 언제 내렸었는지 그럼요. 뭐 이런 거 하고 또 그 계산도 해야 되거든요. 날짜 계산도. 하여튼 시체 위에 약간의 눈이 덮여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검정색 점퍼 입고 있고. 점퍼 입고 있고. 그다음에 흰색 털 셔츠. 하얀색이. 그때 복장은 맞네. 추울 때 복장이네. 일단. 그다음에 검정색 치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검정색 아래 위로 검정색을 입은 것 같아요. 네. 흰색 털 셔츠 입고 그다음에 검정색 팬티 스타킹. 근데 이제 이렇게 검정색 팬티 스타킹을 입고 있는 상태라 그러면 신발을 신고 있지 않고 맨발이면 경찰관들이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양 발바닥에 흙이 묻어 있는지 여부를 합니다. 신발을 벗겨졌냐 안 벗겼냐 보는 거네요. 그러니까 신발이 벗겨져 있는지 여부도 보고 안 벗겨져 있다면 그 발바닥에 흙이 묻어 있는지 그렇죠. 그것도 따져봐요. 흙이 중요하네요. 묻어 있는지 안 묻어 있는지 이건 뭐가 중요하냐면 만약에 실내에서 살해한 이후에 갖다 유기해서 던졌다면 시신의 그 발바닥 밑에 흙이 안 묻어 있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 걸 유추하기 위해서. 그래서 양 발바닥에 흙이 안 묻었다. 흙이. 그러면은 이거는 범행 장소는 그 장소가 아니고 실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흙은 안 묻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검정색 팬티 스타킹 안에는 흰색 팬티 착용하고 있고요. 영하의 기온으로 이제 거의 어른 상태. 꽝꽝 어른 상태. 근데 여기서 놀래버린 게 뭐였냐면 이제 그런 형태로 그냥 엎어진 채 발견이 됐으면 뭐 진짜 뭐 실족도 있을 수 있고 뭐 별게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바로 살인 사건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초록색 포장끈으로 양 발목을 결박해놨어요. 발목이 묶였어요. 발목이 초록색 그 포장끈으로 딱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볼 것도 없죠. 빼박 현선에 이거. 빼박 살인 사건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거 난리 났다 했겠지 뭐. 난리 났네. 그러니까 뭐 바로 본서에다가 이제 보고하면서 동시에 이제 주변 수색 들어가죠. 그 주변. 그래서 이제 그 유류품 같은 것도 따져봐야 되니까요. 주변 수색을 이제 해서 그 인근에 보니까 뭐 LG 그 주유소에서 뭐 기름 넣은 전표 같은 게 굴러다니고. 근데 이게 현장에서 있잖아요. 그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 공교롭게 바람 불어 날라온 무슨 영수증 같은 것들 있죠. 있죠. 그런 게 많이 발견되잖아요. 헤맵니다. 헤매겠다. 진짜 그것도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어가지고 그 연관관계 찾느라고 엄청 수사하거든요. 여기도 이제 이게 LG 저 주유소에서 기름 넣은 유류 전표가 이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또 따져봐야 돼요. 그래도 수집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있으니까. 그 전에 그 변사 사건이 이제 발생해가지고 현장에 나갔는데 그 변사한 사람 저 주머니에서 주머니 근처지 주머니 근처 거기에서 뭐 영수증이 한 여러 장 나왔어요. 영수 여러 개요. 그래서 그 영수증을 또 수기로 써갖고 옛날 재래식으로 상호도 뭐 그 이를테면 무슨 주식회사 유한 뭐 이런다든지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냥 상호도 뭐 성인 이렇게 써놔서 그런 거 성인 기업인지 성인 뭔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그런 게 여러 장이 나왔어요. 먹지대고 쓰는 거니까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저 변사 현장에서 주워가지고 이거 변사 부검이 나와가지고 타사로 없을 때까지 이제 미리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 수사하다 보니까 뭔 줄 아세요? 뭐예요 그게? 성인용품점에서 물건 팔고 발행한 영수증이에요. 그래서 성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성인이에요?
우리는 성인 기업인지 성인 이런 회사 무슨 많죠. 공장이 성인이라는 예. 게 많아요. 많잖아. 예, 예. 그래갖고 관내에 있는 성인이라는 이름 들어가는 공장 이런 걸 전부 다 저 찾고 난리를 쳤는데 예. 나중에 보니까 성인용품 판다고 성인이라고 쓴 거더라고. 아이고. 그리고 그 사건하고 관계도 없는데 고생 엄청 했네요. 근데 그것도 또 이렇게 영수증을 받나 봐요. 아, 받는 사람은 꼼꼼히 또 받더라고. 무슨 그 성인용품 산 게 뭐. 그런 걸 성인용품 사고 그러니까. 영수증 받는 사람도 또 묘하더라고. 그거 묘하다. 참.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 고생 많이 했어요. 간 기억이 있어. 좀 나는. 일단은 주유소에서 기름 넣은 건 좀 중요한 부분이네. 네, 그렇죠. 일단은 네, 만약에 범인이 음. 시신을 다른 데서 죽이고 자기 차에 태우고 오다가 기름 넣고 전표로 갖고 왔는데 주머니에서 시신 처리하는 과정에 빠졌다면 중요하죠. 그거는 범인 잡는 건 예, 시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이건 또 중요하게 보고 뭐 인쇄용지 같은 것도 좀 발견이 됐고요. 예, 예. 그렇게 됐고 그 하다 보니까 피해자 구두가 나오네요. 쉬는 말 나왔어요. 예, 피해자 구두가 다리 인근으로부터 다리가 있는데 다리 예, 예. 한 2m 지점에 이거 툭 떨어져 있어요. 예, 거기에 떨어져 있는데 좌측 구두는 뒷굽이었고요. 뒷급이었고요. 긁힌 자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측 구두는 뒷굽 부분에 긁힌 자국이 있고. 그러면 신발을 신은 채 끌고 왔다. 무슨 일이 난 건 분명합니다. 예. 이거는. 예. 그러면 저 뒷굽이 빠졌다? 긁힌 부분이 양쪽에 다 있다 그러면 끌었을 수도 있겠죠. 예, 도망가다. 유추하건대. 예, 도망가다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차 같은 데서 살해한 다음에 죽인 사람을 끌고 와서 거기 낭떠러지로 던지려고 예. 질질질 끌고 오는 과정에서 빠질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는 양말 발바닥에 흙이 없으면 실내에서 살해하고 갖다 유기했을 수도 있다고 그때는 생각했잖아요. 네. 이 구두가 발견되는 순간 그거는 깨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건 깨지고 구두가 발견된. 이건 실내 살해한 거 물론 차 안도 실내지만 네, 네. 하여튼 신발 신은 상태에서 범인이 있었다. 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유추가 옥내는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예, 거죠. 적어도 옥내는 아니다. 예, 예. 옥내라고 하더라도 신발 신고 들어가는 곳이다. 예, 예. 요 정도까지는 나온 거죠. 그럼 교수님 그때 어떻게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다고 묶여 있는 거 하는 제일 거 중요합니다. 같아요. 이거 예, 예. 결박 모양을 분석을 해봐야 돼요. 결박해 놓은 모양을 보니까 자세히 살펴봤더니 네. 아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양 발목만 결박한 네, 걸로 처음에. 딱 보였잖아요. 네, 발목이요. 정밀하게 봤더니 손목, 발목, 어이구. 그다음에 목에도 있어요. 목에는 묶은 거예요. 3개소를 초록색 포장끈으로 이렇게 묶은 게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포장끈도 봤더니 아주 새 거예요. 새 거고요. 그러면 범인이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포장끈을 새로 구입했을 확률도 많아요. 긴 걸 준비해 놨겠네요. 그랬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자세히 또 살펴보니까 포장끈도 두 겹으로 겹쳐져서 사용이 됐어요. 안 두 겹으로. 끊어지게 하려고. 네, 안 끊어지게 하려고.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시신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널널했다. 그러니까 널널했다 봐야겠네요. 예. 시간이 널널했다. 여유가 있다. 그게 우리가 그 일선 현장에서 하다못해 결박 하나만 가지고도 유추할 수 있는 게 무지개 많아요. 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도 구분한단 말이에요. 네. 잡아 당긴 쪽으로 오른손잡이가 묶어놓고 잡아 당기면 아무래도 우측으로 치우쳐요. 네, 치우치죠. 묶인 상태가 예, 그러니까 예. 시신의 입장에서는 좌측이지. 예, 예. 좌측 입장이 쪼여지는 그런 경우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것도 이제 왼손잡이 그다음에 묶인 매듭형 데려가지고 직업도 유추하고요. 여기 또 포장을 꼼꼼하게 두 겹으로 하고 정밀하게 묶었다 그러면 시간이 널널하고 네. 뭐 이런 거 등등이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포장끈을 두 겹으로 겹쳐 사용했다. 이거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던 놈이다 이거. 네. 그다음에 포장끈의 절단면이 예리하지 않다.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 포장이 있는 거를 이렇게 째가지고 두 개를 네. 쪼개서 절단했어요. 쪼개서. 그 두세 갈래로 쪼개서 예. 그렇게도 하잖아요. 예. 예리하지 않다. 이제 요런 결박 모양을 분석하면 이제 여기서 얻은 게 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요 정도까지 분석한 다음에 시신 바로 이제 그 울산 현대병원으로 예. 이송했습니다. 예. 이제 시신 이송해놓고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이제 환한 곳에서 완전히 정밀하게 이제 그 검시라고 그러죠. 네, 1차. 예. 1차 검시가 예, 들어가요. 예. 봤더니 팬티 앞부분과 예. 팬티 앞부분 네. 그다음에 털 셔츠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요 앞부분에 혈액이 점점이 좀 묻었어요. 피가요. 예, 뚝뚝뚝. 그 팬티 쪽 앞부분 거기하고 네. 이 셔츠 요 앞부분에 예. 혈흔이 점점이 좀 묻어 있고 예. 그다음에 오른쪽 대퇴부에 이렇게 눌린 자국이 있어요. 눌린 자국 있고요. 네. 이 눌린 자국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아주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한쪽으로 눌린 게 있다면 어디 실내 공간 좁은 데서 이렇게 눌렸을 수 있어요. 그 눌린 자국일 수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예가 포천 여중생 사건이에요. 네, 네. 포천 여중생 매니큐어 살인 사건도 고개는 이쪽으로, 음. 몸은 이쪽으로 트위스트돼 있는 상태에서 눌린 자국이 오른쪽으로 쭉 나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좁은 공간에 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 공간에서 예. 유기돼 가지고 눌려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 예. 그거 비슷한 것처럼 아. 여기도 이제 오른쪽 대퇴부에 압박근이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보기에는 근데 이 시신은 쫙 펴진 상태야. 그렇다면 어디 한정된 장소 공간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눌려 있었던 게 아닌 걸로 보여요. 있네. 그래서 이거는 콘크리트 더미에 네. 장기간 이렇게 엎어져 있다 보니까 대퇴부 쪽에 아마 그 눌린 자국이 생긴 게 아닐까 네, 예. 1차적으로 이제 예. 그렇게 좀 추정을 해봅니다. 예, 예. 그다음에 신체 앞면에 시반이 많다. 당연히 엎어져 있으니까 엎어져 앞쪽으로 있으니까. 시반이 많죠. 예, 예, 예. 그 시반과 관련돼서는 우리 구독자님들 오래된 구독자님들은 다 아시겠는데 시체 얼룩이라고도 부르고요. 네. 시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전에 저 초창기 경찰할 때는 사반이라고 불렀어요. 옛날 용어네. 그 사반, 시반, 예, 시체 사반이요. 얼룩 이렇게 부르는데 시신이 이제 몸에 죽은 사람 몸에 이제 멍자국처럼 이렇게 막 쫙 퍼져 있죠. 예, 눌리면. 그런데 이제 그 얼핏 보면 이거 맞은 거 아니야 생전에 맞은 이 타박상 자국이 아니야 시반일까 아니면 타박상일까 이걸 구분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만약에 이제 가슴 부위에 뭐 시반이 형성돼 있다 그러면 잽니다. 메스로 째가지고 네, 껍질을 이렇게 벗겨 보면 네. 안에 피딱지가 이렇게 껍질 표면에 있으면 그건 생전이 맞은 거예요. 타박입니다. 피내 출혈이 있는 거네요. 예. 그런데 딱 맞아가지고. 메스로 절개해가지고 깠는데 안에 피딱지가 이렇게 응고돼 있는 게 안 보이면 그건 네. 시반이에요. 그냥 눌려가지고. 예, 눌려서 한 거. 시반하고 이 타박은 이 일견 외관상으로는 또 비슷해 보여요. 네. 근데 그건 꼭 구분해봐야 네, 돼요. 네, 네. 신체 당연히 엎드려 있으니까 앞쪽으로 시반이 많죠. 그렇죠. 시반이 앞쪽으로 많은 이유도 또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나? 우리 구독자님들 다 아실 건데. 중력이 땡겨서 그렇죠. 사람 몸에는 잘 아시다시피 혈액은 Fe 철 성분이 들어 있어서 무겁습니다. 네. 무거운 게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에요. 중력에 의해서. 예. 그러면 혈액 부분이 아무래도 엎어져 있으니까 가슴 쪽으로 예. 배 부위로 모이겠죠. 예.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이거 뭐 시신이 아까 좀 얼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시신 관찰할 때는 뻣뻣하게 굳은 상태 이리저리 못 옮기니까 드라이기를 녹여요. 녹여야 돼. 드라이기로 냉동 상태에서. 계속 녹이면서 이거 시신 관찰해야 됩니다. 아마 여기서도 드라이기 갖다 놓고 예.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녹을 때까지 기다리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죠. 오래 걸리죠. 그러면 언제 이 시신 검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 사이에 또 중요한 단서 놓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드라이기로 이제 녹이면서 한 사람은 이거 들고 녹이는 것만 해요. 해야죠, 뭐 어떻게. 형사가 합니다 그거. 예. 의사가 그거 절대 안 해줘요. 의사 선생님 안 하셔요. 막 짜증낸다 이거 어떤 때는 의사가 그거 좀 똑바로 잡아요 막 그러면서 아이고 참. 어렵다. 그때는 형사들 꼼짝 못하지 의사한테. 선생님 봐주셔야 돼요. 아쉬운 놈이 예. 땅 파는 거 아니에요. 예, 검신은 그분들 해줘야 되니까. 어떤 때는 굉장히 불쾌해. 그럴 거예요. 나 초임 때 그 젊은 시절에 가면 의사 보조해 주는데 네. 발 잡는 것도 좀 불편해서 이렇게 안 보고 잡으면 발 좀 똑바로 잡으라고 이쪽으로 옮기라고 잔소리하면 해주긴 해주는데 한편 속으로는 확 그냥 이러지. 방법이 없죠. 그래도 이제 뭐 의사 데모도 한다고 그러나 일본 말인데 그게 예. 보조. 예, 보조. 예. 그걸 하죠. 예. 드라이기로 녹이면서 시신을 관찰했고요. 그 과정에서 보니까 이마하고 네. 콧등 예. 이 뺨 부분에 예. 여러 개의 표피박탈이 있어요. 이거는 뭐 박탈이. 까진 자국이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턱 밑에 이게 네. 중요해요. 턱 밑에 강한 외력이 작용한 흔적이 있다. 턱 밑에요? 턱 밑에. 그러면 여기 맞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맞았겠네요. 맞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눈꺼풀 이렇게 열어보죠. 예, 열어봐야죠. 눈꺼풀 열어가지고 눈꺼풀을 까봤는데 일혈점이 없어요. 그건 바꿔서 얘기하면 목 조른 건 아니죠. 그러네요. 일혈점이라는 게 눈꺼풀을 이렇게 싹 까면 눈꺼풀 깐 데에 바늘로 콕콕콕
찔른 것처럼 예. 빨간 점들이 쫙 깔려 있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일혈점이에요. 네. 그게 대체로 그거는 경부압박 실식사, 네, 실식사로 목을 보시죠. 졸라서 죽은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네, 현상이거든요. 예, 예. 그 일혈점이 없으면 경부압박 실식사 가능성을 좀 낮게 봅니다. 네. 그런 상태고 머리 부분에도 뭐 특별히 이상은 없고요. 다음에 이제 여성이니까 예. 당연히 성폭행 여부를 따지죠. 확인해야죠. 그래서 이제 질 내용물을 채취를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정액 반응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 일단은.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여성이 생리 중이었어요. 생리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성폭행을 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부검 결과가 나온 게 네. 부패와 시체의 건조로 인해서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이 어렵지만 네. 질식사 가능성은 높다. 질식사는. 질식사 가능성은 높다. 아까 경부압박 질식사하고는 좀 달라요. 예. 또 질식사 가능성은 높다.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눈꺼풀을 까가지고 일혈점이 쫙 깔려 있으면 네. 이거는 대체로 경부압박 질식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체로라는 말을 제가 붙인 예, 거예요. 예, 대체로. 100% 일혈점 때문에 경부압박 질식사라고 또 단정할 수도 없어요. 예, 예. 그 사람 신체가 묘해서요. 그렇죠. 비교적 공통적이지만 아주 특수한 경우도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 수사관들이 과학 수사에서 밝혀진 어떤 이론 같은 거를 그걸 완벽하게 한쪽으로만 경도돼서 믿어버리면 수사 안 돼요. 안 돼. 법칙으로 하면 안 돼요. 항상 예. 예외는 있다. 예, 원칙이지. 그냥. 원칙은 이런데 예. 예외는 있다는 예. 그거를 머릿속에 두고 예. 수사관들이 수사를 해야 법칙으로 하면 됩니다. 안 돼요. 예. 이춘재 사건을 할 때 혈액형 B형이라는 거에 매몰돼 그래서 가지고 매몰됐죠. 이춘재마저도 데려다가 조사하면서도 혈액형 다르다는 이유로 그냥 빼버린 거 아닙니까? 네, 네. 똑같은 겁니다. 자, 이거는 뭐 100% 살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소 필요한 손을 녹인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녹일 때는 드라이를 썼는데 네. 이제 완벽히 자연스럽게 녹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입장이 됐어. 그러니까 완전히 녹을 때까지는 5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자연으로 이렇게 예, 해동을 완전히 하나요? 녹을 때까지? 천천히. 예. 이제 그렇게 녹은 다음에 이제 비로소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지문을 제취합니다. 나왔어요 지문이요, 근데. 근데 계속 실패했어요. 아이고. 계속 실패하고 잘 안 되고 이제 부패 진행되고 그랬으니까. 심해졌구나. 그러다가 새벽 3시경에 겨우 지문 한 80% 정도 보이는 80% 정도 예. 제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어렵게 온 지문은 못하고 이제 이를테면 이것도 쪽 지문 80% 지문을 어렵게 제출한 것 같습니다. 이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어렵네. 자, 이제 그거 이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이건 국가수요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과학수사팀 요원들이 하고 있는 거고 그 사이에 형사들은 노르면 안 되죠. 외근 형사들은 전부 다 울산, 부산 거기에서 그 인근에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여성이 실종됐는지 그 기록을 다 뽑죠. 실종 기록을요? 가출 신고된 거를 다 가출하고. 뽑아가지고 예. 이 여성하고 대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뽑은 그 실종 신고된 사람들을 전부 조사하고 지금 또 실종 신고할 때는 옷차림이라든지 키가 매시고 뭐 이런 거 다 써놓잖아요. 네. 그거 하고 네. 지금 발견된 시신하고 그래도 대조를 해보니까 하나 정도가 나오는데 부산에서 실종 신고가 된 20살 먹은 A양이라고 할게요, 편의상. A양이 조건이 부합되더래요. 20살짜리 A양. 20살짜리 A양이 그 언니한테 전화를 해봅니다, 경찰이.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시신이 발견된 시신이 하나 있는데 이 여성은 지금 깜정색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하이 입고 흰색 털셔츠 입고 검정색 팬티 스타킹에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인상착의를 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귀걸이를 하고 있는데 별 모양의 귀걸이를 하고 있다. 별 모양의 귀걸이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전화 받은 언니가 맞다 이거 내 동생이다. 동생이 그거 하고 다녔다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가 04시였어요. 새벽 4시에. 와.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냥 늦은 시간이지만 병원으로 좀 와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언니가 왔고요. 언니는 이게 이 경우에 얼굴 다 안 보여줘요. 다 안 보여줘요. 본인이 보겠다고 해도 상태가 좀 너무 안 좋으면 형사들이 가능하면 안 보여줍니다. 본인이 아무리 보겠다고 해도
왜 특징적인 데만 볼 수 있잖아요. 네. 뭐 우리 저 포천 엄양 사건 때도 엄마한테 얼굴 차마 상체 부분은 소동물들이 다 뜯어먹어가지고 보여줄 수가 없었고요. 예, 예. 배 부위에 난 맹장 자국. 엄마는 자기 딸의 맹장 자국의 상처를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알죠. 딱 보자마자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가고 나가 떨어지는 그걸로 그런 거 봤는데 확인하셨구나. 이 예. 경우도 이제 아마 가자마자 언니가 별 모양의 귀걸이 말고도 목걸이를 봤어요. 네. 목걸이 별 모양의 귀걸이 딱 보고 그다음에 다른 거 안 보고 목 부위 여기 가리고 예. 목 부위에 난 상처 자국 딱 보더니 내 동생 맞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때가 진짜 형사들이 제일 어려울 때. 새벽에 정말 장난. 정말 이거 저 옆에서 이건 위로한다고 껍죽거려도 안 돼요. 예. 그냥 울으면 우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끝날 때까지. 거기서 아이고 저 참으세요. 네. 뭐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건 사람은 그런 거 같더라고요, 영 교수님. 예. 슬플 때는 그냥 울게 냅두는 게 최선의 그게 방법이에요. 최고예요. 저도 그게 그래요. 최고의 위로 예, 같아요. 예. 우는 사람 억지로 그치게 하려고 그러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폭발해야 돼요, 그게. 슬픔. 그죠? 예. 그래야 되는 예, 것 같더라고. 제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네. 우리 동생이 맞다고 이제 오해를 하는 아이고, 거예요. 자, 사람 그러면 찾았네, 일단. 이 사건 추리를 한번 해봅시다. 예, 예. 자, 발견 장소가 살해 장소가 아닌 거는 맞죠.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예, 분명히 예, 맞죠, 예, 그렇죠? 예. 너무 그 장소에서 살해한 장소는 아닙니다. 네. 왜 그러냐면 특이한 범행 흔적이 그 장소에 없었잖아요. 네, 시신만 그리고 발견되고. 유류품도 별다른 게 예, 없었고요. 예. 그다음에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급경사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유, 사람- 왕래 못 하는데요, 사람들이. 사람이 못 가는데. 네, 그거 가는데 아니, 네, 네. 그렇게 위험한 데까지 겨내려가고 살해하고 벅벅 겨가지고 비탈 타고 올라가 도망갈 살인범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또 구도로에서 인적이 거의 없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그 길을 알아야죠. 예, 그러니까 이건 지리감이나 연고감이 있는 사람의 예, 예. 소행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장소 아는 놈이에요. 그건. 구도는 잘 몰라요. 가보지 않은 놈은 거기 모르는 예, 예,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장소까지 시신을 가져왔다면 차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전거로 가겠어요. 요 걸어가겠어요. 정도는 유추가 좀 되죠. 예. 그 다음에 면식범에 의한 우발살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면식범에. 왜 그러냐면 예. 방어원이 하나도 없어요. 예, 방언이 없고. 방어원이 없고 예. 신분증 같은 거 이런 물건을 하나도 안 남기고 그렇죠. 싹 치워버렸잖아요. 다 지금. 치워버렸어요. 네. 면식범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신원 확인될까. 신원이 저 시신의 신원이 발견되는 순간 1번으로 의심받는 놈이 하는 짓이거든요. 이게. 예? 그 소지품 싹 가져가고 인적사항 아예 안 나오게 하려고 그러고 시체 꽁꽁 숨기고 근데 교수님 왜 매장을 안 하고 이렇게 집어 던져놨어요? 못한 거죠. 한겨울이잖아요. 꽝꽝 한겨울에 제 경험상 있잖아요. 뭐 제가 경험한 살인 사건을 떠나서 제가 뭐 대한민국 살인 사건을 뭐 공부하는 목적으로 엄청 수집해갖고 분석을 해봤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예. 보면 그죠? 예. 분석을 해본 결과 한겨울에 발생한 사건의 매장은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이게 또 던지는 서롱 걸. 매장에서도요 30cm 이하예요. 아 그렇죠. 못 파죠. 네. 얼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경우도 한겨울이에요. 한겨울이니까 이건 매장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매장을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비탈로 가서 매장 안 합니다. 아유, 영 교수님. 진짜 험하죠. 그 험한 데 가서 서 있기도 불편할 텐데 네. 거기서 꽃갱이질하고 삽질하겠습니까? 예. 평지로 가죠 대체로. 네, 지도로 그러니까 가죠.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면식범 소행이 맞고요. 면식범이기 때문에 신분증이나 뭐 이런 거 다 가져간 거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던진 겁니다. 던졌다. 네. 그렇다 보면은 우발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 사전에 계획을 못했기 때문에. 예. 결박한 것으로 이제 판단해 보면 이건 이제 살인은 이건 뭐 살해할 때는 우발적으로 어떻게 살해했을지 몰라도 네. 자 죽이고 난 다음에는 시간이 널널했었어요. 네. 이제 그때부터는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널널했다. 넉넉한 시간에 걸쳐서 결박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끈 자체를 쪼개가지고 쓰고 이중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묶었다. 그러니까 그럼 교수님 이제 살아 있는 상태에서 묶었다기보다는 아니 절대 아닌 거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묶으면요 네. 결박이 쫀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긴 해요. 예. 그 결박이 주는 그 이득이요. 결박이 주는 그 요소가 엄청 많아요. 예. 우리가 분석하는 거. 예. 이것도 뭐 이외에도 또 우리가 또 수사기법에 많이 쓰는 게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예.
결박은요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 확실한 거는 예. 사망 이후에 묶었다. 네, 이거는 사망 이후에 묶었다. 네. 아주 넉넉한 시간에 꼼꼼하게 묶었기 꼼꼼하게, 때문에 예. 요거는 사후에 묶었다. 요거는 단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동의 편의를 위해서 그럴 가능성이 알겠네요. 있습니다. 예, 염 교수님이 아주 정확하시네. 이거는 지가 어딘가에서 우발적인 걸로 보여요. 방어는 없는 걸로 봐서. 죽이려고 막 맘먹고 때리고 그래서 막았단 말이에요. 네. 방언이 생겨야 되는데 방언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우발적으로 급습당했을 가능성이 방심한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 상태에서 죽었고 예. 그다음에 시간이 널널한 상태에서 여유 있게 포장권 사용해가지고 이리저리 쪼개가지고 이중으로 겹쳐서 꼼꼼하게 묶었다. 자 보세요. 여기 묶었죠. 목 부위도 묶었죠. 네. 요 다리 결박했죠. 그러면 이런 상태로 다 묶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어떤 거겠습니까? 들고 다니기 이동에 쉽게 한 거죠. 예. 들고 다니기 예. 편하게 어떤 이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묶은 걸로 추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예. 말씀하시죠. 그러면 교수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근데 너무 널브러지가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압축해서 가는 게 편하죠. 나으니까. 염 교수님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예. 감당 안 됩니다. 감당 안 된다며요. 사람이. 감당 안 됩니다. 시체 업어본 놈한테 제가 그 원더봉산 꼭대기에서 그 시신 그 돌아가신 분 내가 업고 내려왔잖아요. 예. 죽을 뻔했어요 저. 한겨울에 그것도 그 아까 제가 그래서 그 운동화 얘기한 거예요. 예. 등선화 안 신고 올라가가지고 형사들 운동화 신고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하다 보니까 거의 꼭대기 꼭대기가 가버리셨네. 올라간 거예요. 아이고. 거기 그냥 가면서도 엎어지고 자빠졌는데 올라간 것 때문에 다시 내려와서 등산화 신고 간다는 거 엄두를 못 내고 말도 안 그냥 되지. 올라간 김에 올라간 예. 거예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 꼭대기 가니까 이제 동사에서 죽어 있는데 예. 그분을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두 사람이 뭐 단가라고 그럽니까? 예. 그 나르는 도구. 예. 그걸로 양쪽으로 해가지고 그럴 것 해야 되는데 같아. 예. 어떻게 내려와요? 그 오솔길을 그렇지. 두 사람이 업어야겠네. 업어야 돼요. 그러니까 업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쳐다보니 제일 큰 놈이 저잖아. 등치 큰 놈. 왜 그러냐면 끌리지 말아야 되니까. 키 큰 죄로 말이야. 여러 가지 손해보살의 인생을. 이제 쌀포대. 네. 쌀포대를 저 형사과 가면 쌀포대를 2개, 3개를 이어붙인 게 있어요. 이렇게. 쌀포대를 당시에. 바느질하는 데가 봉제하는 데가 네. 이렇게 이어붙여놨어. 그게 뭐냐면 등판에 까는 겁니다. 그리고 이 쌀포대가 까끌까끌해가지고 안 미끄러져요. 좋습니다. 그게. 마찰력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등판에 깔아요. 등판에 깔고 얼굴 안 닿게 여기까지 올리고 업은 다음에 벨트로 묶죠. 힘드셨겠네요. 묶고 양쪽 내 허리띠에다가 줄을 매달아요. 밧줄을. 그래서 형사들이 뒤에서 잡아당겨요. 양쪽 뒤에서. 나는 이제 업고. 그럼 이제 미끄러지면서 내려올 때 잡아당겨주니까 이제 이렇게 쏠려갖고 나가 떨어지지 않게 뒤에서 당겨주는 거지. 내려오니까 온몸이 속옷까지 다 완전히 이제 짜도 될 정도로 땀이 나. 아유, 고생하셨네요. 나 그때 생각하면 거의 악몽 수준. 참. 거의 악몽 수준인데. 그러니까 이 새끼도 지금 이렇게 한 거네, 지금 상황이. 예, 이거 비슷한 거. 이동 편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면식범하고 피해자가 만났고 네. 어떤 이유로 하여튼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다. 네. 그 다음에 차로 시신을 이동해서 네. 이 현장에다가 유기한 거다. 네. 요렇게 이제 추정을 해보는 추정으로 겁니다. 나오네요, 일단. 일단 추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수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피해자부터 우선 파악을 해야죠. 그 파악이 됐어요, 바로 이제. 예, 바로 이제 그 언니가 맞다고 그랬으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부산 소재 대학교 2학년 학생이에요. 아이고, 대학생이네.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예. 그리고 부산에서 자취 중이에요. 2층 유학을 2층 갔구나. 방에서 네. 2층입니다. 자취하는 방이 2층인데 거기서 자취 중이고 주변에 친구들도 상당히 많고요. 성격이 굉장히 활달하고 적극적인 학생이에요. 그다음에 장학생이었습니다. 공부 잘했네. 공부도 잘하고. 네. 그다음에 성격도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정리정돈을 잘한대요. 깔끔한 친구. 깔끔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 이건 꼭 물어봐야 돼요. 네. 수사에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망한 피해자가 나오면 피해자 조사할 때 반드시 물어봐야 하는 항목 중에 이 사람 성격이 정리정돈 같은 거를 꼭 물어봐요. 그래야겠네요. 형사들은 이거 꼭 물어봅니다. 이게 사건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작용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때 해놔요. 자, 그래서 이제 피해자 거주지로 가요. 그렇죠. 자취방으로. 자취방으로 이제 가서 이제 감식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네. 언니가 실종 신고를 하기
전에 동생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동생 자취방에 먼저 간 거예요. 찾으러 갔 가가지고 너무 방바닥에 어질러져 있고 막 어수선하니까 개판 5분 전이니까 예. 얘가 정리정돈 잘하는 애가 왜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서 싹 정리를 했어요. 현장 1차 훼손된 거. 훼손이 됐네. 원래는 그렇게 안 그러면 놓는데. 이쯤에서 좀 감 잡히죠. 예. 범죄 현장이. 예. 추정컨대 그 자취방일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네요. 높습니다. 예, 원래 예, 정리 그러니까 이 경찰들은 눈에 불 켜죠 이제. 언니가 서로 이 정리정돈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 그래도 뭔가 좀 여기서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눈 까뒤집고 이제 방 감식하는 거. 석연치 않네요. 예. 근데 언니한테 물어보니까 유난히 가보니까 개판 5분이 방이 어수선한데 특히 방바닥에 얘가 나한테 어렵게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장학금만 못하면 못 댕길 정도. 언니가 벌어가지고 보내준 돈으로 사는데 돈을 진짜 아끼는 아이라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그런데 그런 아이가 방바닥에 돈이 막 이렇게 펼쳐져 있더라는 거야. 그것도 말이 안 되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형사들이 그 얘기 듣자마자 아까 그 성격과 이런 걸 보고 나서 이건 이 현장이 자취방이 범행 현장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기 시작했더니 주방 서랍 속에 녹색의 포장끈 뭉치 3개, 3곳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 끈의 한 자락이 이렇게 그 서랍 열린 데 틈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겁니다. 형사들이. 그러면 이거 쓴 건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 수집을 했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쉽게도 종류하고 재질이 나중에 다른 걸로 피해자 몸에 나왔어요. 근데 형사들은 그거 볼 때 머리가 막 쭈비 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이 현장 여기가 현장 맞다. 이걸로 썼다. 이렇게 생각을 그 당시에 한 것 같습니다. 이 언니 같은 경우는요. 대전에 살고 있어요. 대전에 간호사로 재직 중에 있는 분이고요. 이제 그 언니가 가출 신고, 실종 신고한 경위를 이제 경찰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날짜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날짜가. 생존 날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니가 전화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1월 6일 날 오후 7시경, 19시경에 동생이 전화를 했대요. 언니 나 용돈이 좀 부족해. 이 용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1월 6일 날 19시까지 살아 있어요. 그때는 살아 있는 거네요. 그때 대화를 많이 했고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목소리가 안 좋더래. 그래서 왜 그래 너 용돈 언니가 보내줄게. 용돈 말고 너 뭐 불편한 거 있어 그랬더니 언니 나 요즘에 남자친구 문제 때문에 힘들어. 헤어졌는데 말이야 계속 연락이 와. 전이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언니는 이 동생의 남자 관계를 어느 정도 알았대요. 이 동생이 의대생들하고 많이 어울렸대요. 의대생들하고. 우리 염 교수가 이제 의대 가려고 다 안 갔는데. 의대생들하고 이 여동생이 많이 어울렸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 남친하고 헤어졌는데 그 남친이 계속 연락하는 걸로 이렇게 들었대요. 그래서 야 좋으면 만나지 그러냐 의대생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언니가. 그랬더니 근데 언니 그 남자는 집이 잘 살고 결혼까지 나한테 하자고 그래. 사귀는 걸 넘어서서 뭐 이런 거 등등 얘기하려다가 그냥 움찔움찔 그냥 멈추고 언니 나 지금 누구 만나러 가야 되니까 집으로 집 전화도 있나 봐요. 집으로 전화하지 마. 이제 이러면서 끊었다는 거야. 끊었다는 거야. 그 끊은 시간이 19시 50분경이에요. 19시 50분이요. 그러니까 19시경부터 꽤 전화도 수다하면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매끼리. 19시 50분경에 끊었고 이후에 이제 언니가 진짜 용돈을 입금을 했어요. 입금을 한 다음에 집으로 전화를 했는데 계속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다 안 되니까 동생 집으로 찾아간 대전에서 울산까지 가고. 이후에 블랙아웃이 돼버렸네. 그냥 집에 가서 보니까 개판이고 집안이 청소해놓고 신고한 거거든요. 이거 진짜 사건이죠, 그렇죠? 그 대전에서 그러니까 부산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확인하려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언니 진술, 주변 환경 집중 수사했던 사람들 이제 다 대상이 그렇죠. 선정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의대생을 주로 만났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의대생 쪽 혹은 졸업한 사람 쪽 만났던 사람들을 이제 쭉 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유력하게 떠오르는 사람이 모 병원의 레지던트. 수련이가 분 계셨네. 그 사람이 이제 형사들이 집중하는 거는 차가 있어야 돼.
그러네요. 가능하면. 예. SM5를 타요. 좋은 차 타네요. 그 당시에는. 그다음에 주변에 이 A 양의 친구라든지 뭐 주변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A 양하고 아주 친했대요. 아주 친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레지던트 쫓아가서 만나죠. 예. 뭐 이제 저 레지던트 정도 하는 사람을 또 뭐 경찰에 당신 조사할 거 있으니까 오라고 이렇게 부르진 않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예의 지켜야 되니까 찾아갑니다. 예. 찾아가서 뭐 프라이버시 침해되지 않는 예. 어떤 공간을 좀 제공받아가지고 추궁을 하죠 경찰이. 예. 자, 뭐 어떻게 보면 뭐 당일날 이제 알리바이 쭉 일정표 쓰라고 그러지 뭐. 1월 6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언니하고 마지막 네. 그 통화한 네. 19시 50분 이후에 연락 안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1월 6일 날 19시 50분 이후로는 통화 안 됐으니까. 네. 그리고 죽어서 발견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1월 6일 날의 동선, 당신의 동선을 아침에 눈 떠가지고 뭐 잠잘 때까지 딱 적으라고 쓰겠죠. 그리고 확인하겠죠, 경찰이. 그러면서 물어봤지. 근데 당신 그 어떤 관계 정도 되냐, 깊이가. 예. 그랬더니 A씨하고. 사실은 채팅으로 만났다. 채팅으로. 그 다음에 이건 좀 불편하더라고. 이거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예. 근데 뭐 그 사람이 진술한 내용 그대로 쓸 수밖에 없어서 썼습니다. 예. 나는 그 여자애하고 가끔 성관계 가지는 거 이외에는 다른 거 없다. 그러니까 성관계를 위해서 가끔 만나는 것밖에는 뭐 걔하고 큰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말도 굉장히 이렇게 하냐. 허탈했다고 그래요 형사들이. 말을 이따 이러냐. 아주 불쾌하고 허탈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새끼 동선만 잘못 나오면 아주 예. 집중으로 말을 빠개버린다고 이제 이런 생각도 한 것 같은데 예. 알리바이가 완벽하게 성립됐습니다. 또 뭐 레지니까. 그다음에 이 바쁘잖아요. 사람은 또 살해 동기도 없고요. 엄밀히 얘기하면.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진 이거 저 며칠 후에 했다고 그러더라고 이거 고생 많이 했대요. 그다음에 이제 또 만난다는 의대생 하나가 또 나왔어요. 그게 이 의대생이 저 왜 또 집중적으로 부각이 됐냐면 네. 피해자하고 마지막 통화자예요. 마지막 통화자. 마지막 통화자. 언니하고 19시 50분에 했지만 네. 자정 무렵에 그날. 음. 그럼 어떻게 보면 1월 7일이 되겠지 자정이니까. 그렇죠. 예. 그 자정 무렵에 전화를 한 기록이 나와요. 통화 기록이구나. 그러면 그 자정 무렵까지도 살아있는 걸로 또 연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A 양이. 살아 있었네요. 네. 여기까지. 근데 왜 전화했냐 그럼 너. 그랬더니 나 다음 날 외국으로 연수 간다. 그거 전해주려고 전화했다. 근데 밤 12시가 다 돼가는 시간에 여자한테 그렇게 전화 맘대로 해도 돼? 형사가 이제 물어봤어. 네. 그랬더니 평소에도요 나 늦은 시간에 걔하고 통화 많이 해요. 또 통화의 시간도 보니까 9분이더래 9분. 그럼 길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도. 어떤 면에서 보면 사귀는 애가 내가 볼 때는 이 A 양이 여러 사람을 만나고 주변 관계가 굉장히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레지던트 의대생 일단 털었어요. 네. 그러나 이거 다 손 놓은 건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있어요? 하나가 또 있네. 사찰에 이거 보살님이 있어. 보살님. 보살님. 사찰에 보살님이 뭐 아시잖아요. 그 사찰에서 스님은 아니고 예. 그 사찰 일도 도와주시고 뭐 종무 비슷하게 예. 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제 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분이 이 A 양이 자매밖에 없어요. 부모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비를 지원을 해줬어요. 복지 장학복지 해줬구나. 그 좋은 일 하시는 분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여대생이고 나이도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학비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또 부모 비슷하게 잔소리를 꽤 한 모양이에요. 하시죠. 사생활도 간섭 좀 하고 너 그러지 말라 그 간섭을 했던 편이고 또 이제 이분이 용의선상에 이제 올라갔던 이유는 자기 아들이 장애가 있는 아들이 있어요. 이분이. 근데 그 아들하고 A 양을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꽤 했던 그 정황이 있습니다. 약간 사심이 조금 있으셨네. 약간의 흑심이 있는 사심이. 걸로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들이 그 얘기 듣고 이렇게 하려다가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찰의 보살님도 이제 알리바이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오래 했다고 그래요. 오래 하셨겠네. 근데 알리바이 성립됩니다. 네. 이분들 범인은 아니에요. 그 이외에도 참 제가 다 이게 대표적인 세 분만 이렇게 해왔어요. 네. 이외에도 꽤 많더라고요. 그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연관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거의 알리바이가 다 확인돼요. 대부분 남성들이었겠네요. 네, 다 대부분 보니까 채팅. 채팅을 A 양이 많이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나이트클럽 가갖고 부킹해서 만났던 사람들. 부킹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 형사들은 솔직히 고생 많이 했다고 그래요. 많이 나왔구나. 이렇게 많이 나오면 한 사람 한 사람 까나가는 게 무지하게 힘들어요 이거. 그래서 좀 힘들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도 하여튼 다 했지만 없어요. 자 이제 유일하게 한 사람 남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 A 양이 3년 전에 A 양의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사람이에요. G라고 그럴게요. 편의상 G. 40살 먹은 남성. 고등학교 선생님. 네,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한 게 제가 대표적인 세 사람 불러줬고 그 이외에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 파운더리 속에 여기는 후순이야. 3년 전에 고등학교 담임 그 선생님이었던 사람은 아무래도 후순이도 한참 후순이지. 이제 유일하게 하나 남았어. 연락이 다 알리바이 다 깐 거야. 다 깠고 다 확인했고. 대상자 선정을 이따만큼 했잖아. 부킹으로 만난 사람. 너는 부킹 담당. 너는 채팅 담당. 다 그렇게 되잖아. 그다음에 너는 소개팅 담당. 형사들 다 쪼개서 알리바이 깨로 댕긴단 말이에요. 전부 다 했어요. 고생 돼지겠는데 이제 아무도 없어. 이제 한 사람 딱 남았어. 선생님. 그게 최하 후순위에 있는 3년 전에 대학교 2학년이니까 3년 전 고등학생이 그렇죠. 맞지. 그때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던 G 씨. 이 40세 남성이 이제 하나 남았어. 할 수 없이 이제 뭐 형사들도 뭐 선생님이니까 의심 전혀 안 했지만 조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확인해봐야죠. 일단 뭐가 나왔으면. 근데 자 그러면 이제 A 양과 G 선생의 이제 그 주변을 파게 되겠지 형사 선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파다 보니까 A 양의 친구 주변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하나같이 나오는 얘기가 G 선생하고 A 양이 내연 관계다. 제자하고 선생님하고. 와. 이게 나와요. 당황했겠다 이거는 형사들도. 이게 나오고 그때서 그 말을 듣고 형사가 빠다다다닥 뛰어갔어요 자취방으로.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이 뭐라 그래 그 식탁 그쪽 안쪽에 있는 사진 찍은 거 몇 개를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봤어야지. 봤더니 자취방에 G 선생하고 의왕산에 놀러 가서 둘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연관계 아니 물론 스승하고 제자가 산에 가서 사진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는 내연관계 소리를 안 들었단 말이야. 그렇지 모르니까. 그러고 그냥 그 대수롭지 않게 본 사진인데 그 A양의 친구였던 고등학교 동창했던 애들이 내연관계였다는 말이 나오니까 그 사진이 새롭게 부각되는 거죠. 야 이거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때서 언니한테 또 물어봅니다. 친언니한테요? 언니한테는 다 터놓고 얘기하잖아. 맞습니다. 언니도 그러고 피해자 친구들도 그러고 고등학교 시절부터 분명히 그 지휘 선생하고 얘가 가까웠던 건 사실이다. 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경찰에서 인터넷 까기 시작한 거야. 이메일 까기 시작하는 거야. 이메일 봐야죠. 이제 봐야죠. 나왔어요. 두 사람 간에 이메일 까기 시작하는 거야. 봤더니 2001년부터 2003년 11월까지. 이제 불과 얼마 전까지죠. 그러네요. 사랑한다는 내용을 주고받은 게 꽤 나와요. 맞는 그러면 진짜 거네요. 이건 내용 관계 맞는 거죠. 맞네요. 그래서 이제 G라는 사람은 보니까 유부남이에요 또. 40이니까 유부남이겠지 교사고. 그 고등학교 윤리 교사예요. 윤리 선생님이 또? 윤리 선생님이에요. 99년도에 이 A 양이 고1이었을 때 반장일 때 이 선생님하고 이제 그 인연이 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정도 드러나니까 유일하게 지금 이제 용의자 대상에 한 사람 남은 사람이 선생 아니야. 그러네요. 근데 내연 관계라 그러면 살해 가능성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있죠. 치정이라든지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단지 내연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완벽한 증거도 없이 선생을 막 소환하고 그러면 학교 측이라든지 이게 복잡해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신중하게 조사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교사 신분이니까 결정적인 단서를 뭐 하나라도 찾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쪽으로 가는데 그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건 염 교수님 통화내 얘기죠. 일단은 근접성이 있어야 돼요. A 양이 없어지기 직전과 이 G 선생이 그 근접성이 있어야 돼요. 거리상. 그래서 이제 그걸 따지려면 통화내 얘기 최고죠. 기지국이 추적하면 각각 있었던 위치가
동일하게 뜨면 같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통화 내역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언니하고 소식이 두절된 건 1월 6일 날 19시 50분 이후죠. 예. 그때부터 쥐하고 피해자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는 겁니다. 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1월 6일 날 언니하고 통화하기 전에 16시경에 휴대폰 통화했어요. 오후 4시에. 네. 그다음에 18시경에 예. 쥐가 A의 휴대폰으로 문자 보냈어요. 예. 그때 A가 대답을 안 했어요. 답 안 하고. 그러니까 언니가 전화 걸기 직전까지예요. 예. 19시 전에 누군가가 공중전화로 A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부민동 쪽에서. 부민동에서. 근데 예. 이제 무슨 대화 내용을 나눴는지는 몰라요. 모르죠. 예. 19시 전에. 예. 그다음에 이제 19시부터 19시 50분까지는 언니하고 통화했잖아요. 50분 통화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없죠. 예. 20시경에. 예. 20시경에 피해자 좌측방 인근에 있는 공중전화. 공중전화에서. 그 전화에서 피해자한테 전화한 게 있어요.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언니하고 통화하기 이전에 18시 이전에 어딘가 부민동 쪽에서 19시 전에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았고. 안 받았고. 아니 받았는지 여부는 모르지. 예. 그리고 언니하고 통화할 때는 멈췄다가 언니 통화 끝나고 나니까 바로 집 근처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이 친구한테 전화를 한 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이게 그러면 19시경에 부산에서 전화했던 공중전화. 부산에서 전화 걸은 거예요. 네. 19시경에. 네. 그 공중전화를 찾아갔어요. 그 공중전화를 찾았는데 거기는 현재 이 울산 쪽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데래요. 네. 자취방에서부터 거기까지. 네.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범인이라고 혹시 생각되는 그놈이라면 네. 19시경에 부산에서 A양한테 전화를 공중전화에서 걸고 부민동에서 걸고 네. 그러니까 부산 부민동이네요. 네. 걸고 온 거야. 자취방 앞. 그래서 20시경에 자취방 앞에 와서 자취방 앞에 있는 공중전화로 또 전화한 거예요. 네. 이건 네. 스토리가 맞아요. 이 시간상. 그렇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알리바이 용의자들 알리바이 확인할 때는 요 시간을 요 시간대가 제일 중요한 시간대로 중요하네요. 언니하고 통화한 이후에. 동선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20시경에는 분명히 있었어. 19시 50분에. 자, 그러고 아까 중요한 거 하나 있었죠. 자정경에 유학 간다고 전화한 학생이 있었죠. 의대 친구. 이제 그런 거 등등도 좀 봐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때는 부민동으로 날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가야 되겠네. 부민동 공중전화에 가갖고 그 인근에 있는 CCTV 따면 지금 그 선생님 G라는 선생님이 거기 뜨면 볼 것도 없이 따면 되거든요. 갔죠. 부민동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CCTV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공중전화가 설치된 곳이 업장인데 업장이요. 그 업장 사장을 상대로 조사하다 보니까 선생님 G의 친구예요. 그 G라는 교사의 친구예요? 네. 그러니까 이 순간부터 G가 부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네. 부각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거의 맞다 이런 식으로. 그거 지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시간대별 통화 분석을 또 해봅니다. 1월 7일이 됐잖아요. 아까 00시 02분에 대학생 통화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 선생이 06시경에 G가 아내한테 문자 발송한 게 있어요. 지가 아내한테. 지 아내한테. 선생님이 자기 부인한테요.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뭡니까? 아내하고 같이 안 했었다는 얘기냐. G의 위치, 현재 위치는. 자, 그럼 시간대별로 통화 분석을 한 내용 아까 쭉 보니까 나오잖아요. 학생이 전화할 때가 자정이 좀 넘은 시간, 이걸 지금 자정이 좀 넘은 시간, 그때까지 살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시간에 통화 끝났다 칩시다. 그리고 그 시간대에 만약에 G하고 A가 같이 있었으면 같이 있다가 새벽 6시경에 자기 아내한테 문자를 발송했다는 얘기는 성립이 되죠. 성립이 되잖아요. 가설은 돼요. 아내하고 같이 있으면서 옆에 놔두고 문자 쓰는 사람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 A양하고 같이 있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형사들 입장에서는. 그죠? 그런데 그때 이제 형사가 딱 그 막내 형사가 그렇게 위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자정경에 이거 8시경에 선생이 와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용의점을 잡아요. 8시경에 와서 집 앞에서 공중전화 해가지고 들어오라고 시켰다. A양이 자취방으로.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거기서 있었다. 밥도 먹고. 그런데
자정 정도 됐을 때 저 남학생이 내일 유학 간다고 전화를 계속 하면서 계속 좀 길게 끌었다. 예. 옆에서 선생님이 보니까 화가 났다. 화가 났다. 이씨, 딴 놈 만나 또? 나 말고? 이래서 다툼이 돼가지고 살해했다. 신앙 괜찮네요. 그 현장이 어수선하니까. 예. 그리고 또 불편하니까 새벽 6시경에 아내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 실수한 거지. 왜? 자기 위치를 밝힌 거나 마찬가지. 그렇죠. 예. 같이 있는 사람이 뭐 아내한테 문자할 일이 없지. 그렇죠. 예. 예, 그럼 100% 외박했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이 시간대에 쥐가 거기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 막내 형사도 추정을 하고 네. 또 그 얘기가 일견 여러 가지 저 통화 내역이나 시간상 이런 내용을 보니까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예. 종합을 하면 네. 쥐는 예. A와 내연 관계를 이어오던 중에 A가 채팅을 통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네. 오랫동안 만나면 알고 있죠. 뭐 네. 누구는 만나는지. 네. A는 지와의 관계를 부담스러워 헤어지려 했다. 이거는 어디에서 유추했냐면 언니한테 헤어지자고 그러는데 자꾸 전화하고 찾아온다고 그랬잖아. 그게 위치예요. 그게 쥐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헤어지려고 했다. 그리고 1월 6일 20시 이후에 쥐는 A를 만나 같이 있다가 네. 아까 얘기한 네. 것처럼 공중전화하고 찾아와서 1월 7일 날 00시 02분경에 네. 대학생과 통화하는 걸 듣고 질투심에 격분해서 살해한 것이다. 요렇게 이제 종합해서 추정을 한 거예요. 에이, 가설이 여기까지 이제 나오네. 자, 시나리오가. 그럼 좋아. 그래도 일단은 이 정도 되면 선생 딸 수 있어요. 예. 딸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이렉트로 빠개고 들어갔대. 예. 그래 따자. 예. 그래서 A 양의 언니를 통해서 G를 좀 만나자고 그랬어. 그래갖고 커피숍으로 오라고 그래. 나오겠네 일단. 예, 나오죠. 예. 그리고 그 주변 테이블에는 형사들이 손님을 가장해서 전부 앉아서 아메리칸 한 잔씩 하는 거죠. 예. 먹고 있는 겁니다. 예. 시켜봤어요. 언니하고 딱 둘이 만나는 순간을 옆에서 포착해 보는 거예요. 예. 만나자마자 언니한테 만나자마자 A에 대해서 지하고 내인 관계에 있던 그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걱정 한마디도 안 하고 다이렉트로 언니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나 걔하고는요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가끔 걔가 레포트 쓸 때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내가 몇 번 도와줬던 것밖에 없어요. 이걸로 대화가 시작돼. 초장이 이걸로 시작을 해. 다이렉트가 이거를 형사들이 딱 보고 저건 일반인이고 스승과 사제 관계라면 맞아요. 언니가 나와갖고 내 동생이 죽었는데 선생님 어쩌고 하면 아이고 어떡하냐 걔 그 얘기 나와야죠. 이게 맞는데 맞아요. 만나자마자 앉아갖고 나 걔하고 아무 관계 아니에요. 나 걔 레포트 쓸 때 어렵다고 그러면 내가 몇 번 도와준 거 그것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 얘기 들은 순간 형사들이 이 새끼 오히려 이거 범인 같더라는 거예요. 바로 임의동행 요구했습니다. 임의동행 했어요. 일단. 임의동행을 요구해야지 걔가 타고 온 차를 압수해서 바로 감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임의동행 요구하면서 차량 압수 감식을 실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거 데리고 가니까 뭐 이제 전부 다 뭐 형사들이 물어보는 거 다 오리발내미겠죠. 그런데 뭐 경찰들이 지금 뭐 시간대별로 뭐 추려놓은 거 뭐 그 공중전화 부민등 공중전화가 친구의 가게인 거 이런 거 말 안 하죠 일체. 일단 본인 얘기만 쫙 듣고 알리바이죠. 당일 동선 대라 그러고 쭉 받은 다음에 일단 가십시오. 보내지. 그런 과정에 또 다른 형사들이 이 A 양의 친구들을 또 정밀하게 보고 있었어요. 그때 또 수사팀으로 들려오는 얘기가 그 나가서 이제 막 들어서 입에 물어서 나르는 제비 형사들 있잖아요. 형사들. 거기서는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보니까 막 부산 시내에서 G하고 A가 팔짱 끼고 돌아다니는 거 본 친구들이 막 나와요. 팔짱 끼고 돌아다녔다고. 이건 뭐 명백히 대형 관계 맞습니다. 명백하네. 그럼 뭐 내용 관계를 일단 봐야겠네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것저것 수집하고 있는데 3일 후에 국가수에서 결과 통보가 왔습니다. 차 그거 감식했어요. 그 이제 형사들 그거밖에 없어요. 제일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차량 그거에서. 차량 뒷좌석 깔개판 혈은 있었거든요. 뒷좌석이에요. 차량 뒷좌석 차량 뒷좌석 깔개판에 혈흔이 있는 거 이제 그걸 채취해가지고 보냈거든요. 거기서 이제 형사들은 그것만 나와라 너는 너 이제 알리바이 쭉 대고 갔는데 확인은 하러 댕기지만
제일 기대를 거는 건 그거예요. 네. 그게 A하고 일치하면 DNA가 네.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일치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A양하고요. 네. 오유 중요한 요 거. 정도면 이제 이제는 따도 돼요. 서른인데. 정말 이제 네. 이거는 임의동행 이제 또 다시 한번 오셔. 네. 이 오시라고 부르고 그때는 아내까지 동시에 불러요. 왜요? 쥐의 아내까지. 그건 왜 그러냐면 1월 7일 날 쥐의 위치가 무지하게 중요해요. 외박. 1월 7일이지 그치 사정이 예, 넘었으니까 예. 아까 외박한 걸로 추정된다고 했잖아. 문자 보낸 걸로 봐서는. 마누라 옆에 있는데 문자 안 보내잖아. 아예 안 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래서 아내부터 먼저 딱 그 조사를 했어요. 1월 7일 날 당신 남편이 문자 보냈다 당신한테. 새벽 6시에. 그때 너 남편 같이 없었지 외박했지. 네. 이거를 먼저 아내한테 해요. 네. 아내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 기억하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날 그날 없었다고. 외박한 거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집에 없었습니다. 그럼 뭐 A. 더 나아가서는 네. 저 A 양하고 내 남편 관계도 압니다. 내용 관계도 알고 있었던 네, 거예요. 압니다. 아유, 어떻게 알아요? 어느 날 있잖아요. 난 저 걔 죽었지만 맹랑한 애예요. 걔가요. 전화를 뜨르륵 걸려와서 내가 전화를 받더니 어떤 여자가 전화를 하더니 나 아세요? 나가세요. 응. 나는요 당신 남편하고 사랑하는 사이예요. 이러면서 전화를 했다는 거야. 아이고 씨. 그거 받아갖고 당황해서 멍 쪘는데 그때 이제 아마 남편이 뺐거나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 바람에 부부싸움을 엄청 심하게 했었대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아내도 그게 이제 누군지 알아가지고 A 양이라는 거 알았겠죠. 근데 알겠죠, 뭐. 이제 A 양에 대해서 그 당시 남편은 아유 그 걔가 좀 약간 이상한 애라고 이런 식으로 얼버무렸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 아내 되시는 분도 남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호의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럼요. 말도 안 호의적이지 되는 않은 얘기지. 거예요. 뭔가 그 낌새가 이상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 어? 예. 하여튼 그렇게 이제 아내도 하고요. 예. 차량 감식할 때 그 이제 확인한 물건들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아까 이제 잠깐 생략하고 왔는데, 네. 아까 그 이 뒷좌석 오른쪽 그 발판, 네. 뒷좌석 오른쪽 발판 깔개에서 깔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깔개가 있으면 깔개 이렇게 귀퉁이 부분에 네. 10에서 15cm 정도, 네. 10에서 15cm 정도로 이 깔개에 있는데 여기에 적색 그 얼룩 같은 게 있었어요. 적색 그거를 얼룩이. 이제 채취해 가지고 네. DNA를 보낸 건데 일치한다고 나온 거고요. 이게 그거 현황이구나. 이외에도 이 사람 차 감식할 때 트렁크에서 2다발의 로프가 발견됐고 로프가요? 오. 그다음에 청색 면 테이프가 있었고요. 예. 큰 비닐봉지가 있었어요. 대형 큰 비닐봉지. 대형 비닐봉지. 예, 그다음에 네. 대형 가방도 있었어요. 캐리어 가방 큰 것도 예. 있고요. 바닥에 다수의 모발도 좀 있었고요. 머리카락이요. 예, 이때도 경찰들이 이미 그 깔 때도 의심을 했었는데 너 DNA만 일치해라 하고 이제 보냈던 거고 기다리다가 이제 그 끌어들인 거죠. 이게 유력. 그래서 이제 아내 진술 딱 받으니까 뭐 이거 없는 거 맞고. 확실하잖아요. 네. 없었던 거 맞고. 자, 지 불러가지고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빠개기 시작하는 거죠. 네. 너 1월 6일 날 18시 이후부터 네. 1월 7일 날 06시 아내한테 문자 보낼 때까지 네. 그 사이에 알리바이 돼. 알리바이 대라고. 그 대라고 그랬어요. 자, 1회 진술 때 기억이 전혀 없대요. 잘 안 난대요. 그런 것들. 왜 기억이 안 나? 원래 기억이 잘 안 난대요. 예. 그러다가 2회 진술할 때는 예. 교장하고 같이 학부형이 준비하는 운영하는 주점에 갔다. 그럼 교장선생님 뭐 확인하면 되지. 그래서 학부형하고 저 교장한테 확인했더니 예. 2003년 12월 말에 왔다 간 거다 그거. 옛날 기억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네. 세 번째 진술 또 들어갔어요. 네. 그랬더니 어떤 교수하고 만나고 술 마시고 백사장은 홀로 걸었다. 예. 근데 그 교수도 확인해봤더니 그것도 2004년 1월 14일 날 그 교수하고 만난 거예요. 전에 얘기네. 그러니까 지가 급하니까 갑자기 불러들여가지고 알리바이 그 1월 6일 18시부터 1월 7일 06시까지 알리바이 대라 그러니까 될 게 없잖아요. 될 게가 없네. 그러니까 막 얼떨결에 막 교장하고 학부형이 운영하는 저 주점에 가서 술 먹었다고 그랬다가 또 그거 아닌 거 전화로 확인해가지고 아닌데 왜 거짓말 안 하고 그러니까 교수 만나서 뭐 술 마시고 혼자서 백사장 걸었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 하는데 또 그것도 거짓말 드러난 거고. 그러니까 알리바이를 못 대는 겁니다. 알리바이를 못 대고 계속 거짓말하고 외박한 것도 외박한 것도 마누라가 입증해 줘 버렸고. 당신 마누라 이제 얘기했지. 당신 마누라 1월 7일 날 집에 안 들어왔다는 뭐 헛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 뭐 꼼짝 못하지. 아이고. 그러니까 경찰이 너 밖에 있었으니까 그날 6시에 문자한 거 아니야. 네. 뭐 헛소리 하고 있어 그랬더니 네. 이때 얘가 또 황당한 얘기예요. 뭐라고? 당신들이 통화내역을 잘못 발췌한 거라고. 말이 돼 그게.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아이고. 자, 그러면 너 내연 관계는 인정하냐? 네, 이제 그 물어봤어요. 중요하죠, 예. 처음에는 부인합니다. 네. 사제지간에 뭐 저 내연 관계 이거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서 경찰이 물어봤대요. 사제지간에 자기야 사랑해 이런 문구도 쓰냐? 그럼 안 쓰죠. 말도 안 그랬더니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형사님? 그러더래요. 이 뻔뻔하기까지. 지가 막 이제 결국 몰려갖고 이제 궁지에 빠졌잖아. 네. 빨리 대봐. 당신 네. 어떤 관계였어? 네. 그러니까 아주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말 그대로. 뭐라고? 아름답지 못한 관계였던 건 사실입니다. 말도 잘한다. 참.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아름답지 못한 관계였던 것은 오늘 이게 부제입니다. 아름답지 못한 관계. 아름답지 못한 관계였는데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아이고. 야, 자 그래. 그럼 이제 너 내연 인정한 거네. 네. 딱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발판 혈흔으로 바로 들어간 거야. 글로 가야죠. 이제 글로 예. 가야지. 결국은 이제 그거. 딱 그거 하나 닦아주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발판에 혈흔이 있다고 무작정 또 죽인 건 아니잖아.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차 안에서 당신 성관계 한 적 있어 없어?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거네 위치가. 있다. 예. 어느 좌석에 이거 굉장히 형사들이 이거 아마 시나리오 짤 때 애먹었을 거예요. 예. 정밀하게 하느라고 예. 어느 좌석에서 주로 성관계 하냐. 예. 조수석에서 한다. 뒷좌석이랑은 안 나왔네요. 조수석에서 한다. 그래? 형사도 여기서 딱 친 거야. 다 분명히 조수석에서 하지. 예. 조수석에서 한다. 눕히고 이거 제끼고 한다는 거야. 예. 형사들이 그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뒤로 제껴놓고 뭐 부어보기도 했어요. 밀양에. 네. 그게 새 나와가지고 조수석 깔판에 묻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 딱 봉인돼 버려요. 뒤로 완전히 눕히면. 네. 그 혈흔이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너 혈흔 나온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여기서? 네. 그랬더니 날 왜 나한테 그걸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더니 이게 무슨 증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모양이죠. 네. 그게 내가 걔가 생리할 때 내 관계를 좀 하긴 했거든요. 그때 혈흔이 묻은 게 아닐까요? 근데 형사들은 이미 시뮬레이션 했어요. 예. 죽었다 깨어나도 그게 흘러나와가지고 넘쳐서 옆으로 가고 깔판 바닥에 10에서 15cm, 아니 10에서 5cm인가? 아까 몇 cm야? 15cm. 15cm. 네. 그 정도로 얼룩이질 정도의 혈흔이 묻을 수가 없대요. 아. 혈흔이 발견된 조수석 그 뒷좌석에 발판 깔개에서 나온 거는 타액이 섞인 혈흔으로 감정이 됐단 말이에요. 타액이 섞인 혈액으로. 그 입이 벌어진 상태였다는 그러니까 얘기네요. 이거는 여자분이. 타액이라면 침이 묻은 거야. 예. 지 말대로 생리할 때 성관계에서 그게 어떻게 돌아서 거기 묻었다고 치더라도 타액이 나올 이유는 없잖아. 침 뱉을 누가 있냐고. 타액이 왜 거기 섞여서 나오냐고. 이거는 짐작컨대 턱을 강타당하거나 예, 턱에 큰 맞아요. 상처 예, 있었죠. 예. 목이 쫄리면서 네. 입안에서 혹은 목 안쪽에서 이 발생된 출혈이 이 입이 있는 거하고 침하고 섞여가지고 흘린 거야. 이 바닥에 떨어진 거야. 예. 그리고 이제 유기장소에 싣고 가면서 계속 흘러내린 거야. 예. 흘러나온 거라고 예. 이게. 입이나 코를 통해서 흘러내린 예. 혈흔인 거야 이게. 예. 혼합된 거거든. 예. 타액하고. 예. 그러니까 제대로 걸린 거지 이 새끼는. 그러니까 진술 이거 아무리 설명을 하려도 설명 못하는 상황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조수석 아무리 뒤로 젖혀 말도 안 빈틈이 되지. 없어요. 피하고 빈틈이 타야 없기 때문에 여성이 타야 그 생렬이라고 해도 깔개 이쪽으로 흐를 수가 없고 예. 생렬에 왜 침이 섞여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입안이나 코를 통해서 나온 혈흔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이 새끼 거짓말이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끝까지 부인했대요. 끝까지 아니라고 오리발 내밀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뭐 콧방귀도 안 뀌지. 그 혈흔 분석을 근거로 해서 네. 그냥 바로 기소 견성채 버린 거고요. 바로 구속이 됐겠네요. 예. 그럼 교수님 왜 죽인 걸로 나왔어요? 결론은요? 결론은 메일 내용 같은 거 그다음에 이런 시간대별 이거를 전부 분석을 해갖고 경찰은 어떻게 봤냐면 예. 이 A가 2003년 11월경부터 채팅을 통해서 11월 달부터 예. 채팅을 통해서 다른 남자와 사귀게 되니까 계속 만나면서 자취방에서
만났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놈이 울산에서 부산으로 맨날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저 어떻게 보면 얘 입장에서는 불륜이지. 예. 그렇게 하게 됐는데 2003년 11월부터 적극적으로 채팅을 시작했대. 예. 이 인터넷 이런 거 메일 예. 같은 거 예.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예. 그러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났어 A가. 아무래도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아주 그 멋있어 보였던 선생님이라는 남자의 모습보다 또 어울리다 보니까 다른 남성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그럴 수밖에 거지. 없죠. 부모님 채팅을 남기신데. 통해서 의대생들도 예, 만나고 예, 레지던트도 만나고 예. 또 부팅 저 나이트 클럽 가수도 뭐 부팅하고. 클럽 가수도 예, 만나고 예. 이게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이 나름대로 지는 이제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선생님 입장에서. 배신감을 느껴갖고 이제 아마 그날 저녁에 걸려온 그 유학 간다는 대학생이 예. 하고 통화를 한참 밖에 나가서 한 것 같습니다. 그거 때문에 싸움이 돼가지고 이제 아마 격분해서 우발적으로 친 것 같습니다. 이게 턱이 인대가 나갔고 그리고 목을 졸른 것 같고 예. 사망하니까 차에 실으면서 이제 타에 가고 혈흔이 그러니까 뒷좌석에 밑바닥에 시신을 숨기고 뭘 덮어서 그걸로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살해한 걸로 그러니까 1월 7일 새벽에 살해된 걸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본인이 끝까지 안 불었어요. 오리발 깠으니까. 예. 그렇지만 경찰은 전체 정황을 전부 짜깁기 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범행 동기, 범행 그 일정, 범행 경위를 전부 다 이렇게 재구성한 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형량은요. 네. 무기 1심에서 무기 받았고요. 아마 항소심도 무기가 확정돼서 저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되게 나쁜 걸로 본 거네요. 그렇죠. 이건 죄질이 아주 불량한 걸로 본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건 우발 범죄일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살해해놓고 나서 치밀하게 어떤 계획적인 어떤 그 시체 유기 방법 같은 거 등등등 또 그다음에 오리발 계속 내밀고 부인한 게 크죠. 부인하고 네, 부인한 게. 반성 안 하고 이런 거 등등이 작용한 게 아닐까. 더더군다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스승이 제자한테 몹쓸 짓 한 거잖아요. 그럼 맞아요. 네. 이건 도리라는 것 측면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아마 여러 개 작용이 돼서 1심,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선고받은 것 같고요. 뭐 그 이후로 이제 확정된 걸로 보입니다. 네. 아유. 이거는 울산 서부경찰서 강력 4반에서 했어요. 네. 그때는 4반 체제고요. 예. 김신용 형사, 네. 한수봉 형사, 오상헌 형사, 정광모 형사, 그다음에 김종욱 형사. 김종욱 형사가 굉장히 이 사건에 기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경찰청장 표창 받았고요. 특진은 박명규 반장이 받았네요. 반장이 열심히 하셨어요. 박명규 반장이 했고요. 과수팀도 김용주 수사관, 윤태용 수사관, 최경렬 수사관 등이 또 붙어가지고 감식도 참 철저히 해줬고. 열심히 했네. 그래서 이 사건은 범인이 끝까지 오리발 내밀었지만 잘 구성해가지고. 메일 내용, 통화 내역, 기지국 위치 추적, 공중전화 찾아가고 탐문 잘했고 뭐 이런 거가 전부 취합돼 가지고 범인을 검거해서 처리한 그런 사건. 딱딱딱 그냥 아구가 딱딱 맞죠. 딱 맞아요. 맞아갖고 다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꽤나 이 사건은 보도는 많이 됐는데 알려는 줬는데 이게 보도 내용은 별로 없어요. 저는 지금 계속 이 사건 내용 들으면서 이 돌아가신 그 여대생 있잖아요. 이분이 남성들을 여러 명을 많이 만난 이유는 전 교사라고 봐요. 그렇죠. 심리학. 교사라고? 이 범위. 왜요? 왜 그러면 성에 대해서 너무 일찍 깨버린 건가? 일찍 깬 뿐만 아니라 너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어 장치 풀어버린 거죠. 제어 장치 풀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너무 어린 나이에 이제 남자 여자 동일한데 도발성으로 이렇게 범죄심리 책에 나오거든요. 성에 대해서 너무 일찍 눈을 뜨게 되면 그게 이제 자기가 지켜야 될 거 보호해야 될 거 이런 것들 생각보다는 그냥 수단이나 즐겨야 되는 거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내가 뭐 저런 유부남 만나고 선생님 사람도 만나는데 뭐 이거는 뭐 정상적인 이성교제 아니야.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도 관계 없어. 왜 저게 문제인 거지? 이거는 문제가 아니잖아. 피해자를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드셔갖고 이게 좀
그 아까 용의 선상에 남성들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그러잖아요. 고생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게 아마 좀 분석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도 하여튼 자매가 부모 없이 커가지고 그럼요. 열심히 살라고 살았고 했는데.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댕기고 했다는데 예. 이렇게 선생에 의해서 마지막을 정리하게 돼서 안타깝고요. 우리는 뭐 피해자분의 그 어떤 명복을 답답하네요. 빌면서요. 예, 답답하네요. 또 우리 염 교수님이 또 미리 예측하셔서 또 뭐 남자가 관계가 복잡했다 많았다 해가지고 또 뭐 비난 복주할까봐 또 미리 어떤 그 심리학적인 이야기도 미리 해주셨으니까. 예. 그럼 그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이 교사예요. 예. 나쁜 놈을 우리는 비난해야죠. 예. 뭐. 이 교사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 학생이 이렇게 참 그래서 우리 또 현명한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제 요 근래 보면 그렇게 무분별하게 뭐 함부로 비난하고 뭐 이런 거 안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뭐 진짜 어느 채널보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성숙하다. 네. 그렇게 나쁜 생각합니다. 선생이에요. 예, 오늘 저 대한민국 살인 사건 네. 223회 그는 요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